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4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콩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콩팥. 이런 장기나 우리말을 쓰면은 우리가 좀 무식하다, 쌍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장 이렇게 쓰면은 유식한 것 같은데 이것을 콩팥 이렇게 쓰면 좀 무식하고 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거 왜 그럴까요? 사대주의 사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오랫동안 내려온. 똥 하면 천하게 느껴지고 쌍스럽게 느껴져요. 변해야 점잖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똥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전부 점잖은 척하는 놈의 새끼들 그거 별로 안 좋다고. 콩팥, 신장 이건 자주 쓰는 거니까 혹시 외국인들한테도 알려줘야 될 수가 있으니까 외국어로도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키드니예요. 콩팥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뭐든지 너무 자세하게 알면은 새길로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큰 것만 따져보자고요. 이 콩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 콩팥이 하는 일. 콩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요산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요산을 걸러준다. 그럼 이 요산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 요산이라는 게 뭐냐? 우리 세포들은 수명이 평균, 이건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는데 평균 수명이 45일쯤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부 밖에 있는 것들은 각질로 벗겨져 나가는데 우리 몸 속에 있는 것들은 그것들이 세포가 수명을 다 하면은 어디로 가느냐면 비장으로 가요. 비장은 두 개를 합해서 비장이라고 해요. 췌장하고 이자, 지라라고 하는 거, 이자. 두 개로 가는데 그 중에서 세포들이 이게 뭐냐면 자동차 폐차장이에요. 세포들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 폐차장처럼 세포를 막 분해를 하는데 그때 핵을 분해할 때 나오는 퓨린이라고 하는 질소 화합물. 요게 요산이에요. 그러니까 요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포들이 죽었을 때 분해시키고 남는 부산물 중에 하나예요. 질소 화합물. 퓨린이라고 하는 질소 화합물이 요산인데 이것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 신장, 콩팥이다 이게. 그런데 이 콩팥은 하나만 있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부담이 되는 수가 있고 콩팥을 기증을 하면 간을 기증을 했을 때는 부작용이 별로 없는데 간은 금방 재생이 돼서 콩팥은 하나 떼어서 주면은 후유증이 커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혹시 누가 콩팥 달라고 하면 잘 주지 말아요. 이거 주고 후회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요산을 걸러주는 역할은 요산을 걸러줘서 여기 요관을 타고 여기가 뭐예요? 방광. 방광에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가 뭐가 있겠어요? 여기가 관략근이 있어요. 방광. 관략근. 소변을 볼 때는 벌어지고 소변이 다 닫혀야 되는데 이 관략근이 약해지면 요실금이라든가 빈뇨라든가 야간뇨, 급박뇨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산을 그럼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요산을 걸러내는
기능이 약해지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요산을 걸러내는 기능이 약해지면 요산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질소화합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요산이 꼭 액체로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기체로도 존재를 해요. 요산이 뭘로도 존재한다고요? 기체로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변을 보면 찌린내가 냄새가 나죠? 이게 요산이에요. 노인들 옆에 가면 노인 냄새가 나죠? 노인 냄새 나는 게 그게 오줌 냄새예요. 몸에 몸에 요산이 많으면 잘 못 걸러내면 땀으로 밖으로 나오는데 요산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노인 냄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땀 나고 난 다음에 옆에 가면 쉰내가 나요. 쉰내. 노인들 옆에 가면 오줌 냄새가 나요. 그 노인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 냄새라고 하는 거. 그럼 이 기체로도 존재를 하니까 이거 충분히 신장에서 못 걸러주면은 혈액 속에 요산이 많이 남아 있겠죠? 그럼 혈액 속에 요산이 많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혈액은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소 탱크가, 액체는 산소를 저장을 할 수 있는 탱크가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산소를 어떻게 해서 혈액 속에 산소를 집어넣어요? 뭘로? 산소를 이렇게 집어넣는 걸 뭘로 집어넣어요? 호흡. 숨 쉬는 거. 호흡으로 99%. 그 다음에 피부로 호흡을 하기도 해요. 그거 약 1%. 그 대부분이 호흡으로 산소를 우리 혈액 속에 집어넣는데 요산이 혈액 속에 많으면 기체로 미리 지가 기체로도 존재하니까 산소가 들어가야 될 공간을 요산이 좀 더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혈액 속에 산소를 저장할 탱크가 줄어들어 버린단 말이죠. 산소가 들어가야 될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럼 혈액 속에 산소가 적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럼 결국에는 신장이 나쁘면 요산을 잘못 걸러내니까 산소가 들어가야 될 공간이 적다. 혈액 속에 산소량이 적다. 혈액 속에 산소량이 적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게 신장이 나쁘면 발생되는 부작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대표적인 것이 피곤을 많이 느낀다. 피곤해. 신장이 좋다가 나빠지면 바로 금방 피곤해지는데 신장이 서서히 나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피곤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신장이 나빠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한데 건강한 사람처럼 똑같이 부전을 떨잖아요. 그럼 갈 수가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가 많이 부족해서 다시 회생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과로사라고 해요. 과로사. 그러니까 요산이 많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피곤하고 게으른 사람, 이 게으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장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부지런하고 나는 게을러서 엄청 많이 혼났어요. 몰랐어요. 의사가 되고 나서 내가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걸 의사가 되고 나서 알은 거예요. 이거 내 경험 체험이에요, 이거. 우리 아버지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소죽을 끓이시는데 나는 아침에도 못 일어나서 뭐 기차 통학을 하는데 맨날 깨워야 겨우 일어나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 봤더니 신장 기능이 약한 거예요. 좀 더 나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부종, 몸이 붓는 거, 얼굴이 붓고 발등이 붓고 뭐 손이 붓고 하는 거,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신장이 나빠서 그렇다. 또 대표적인 거, 아주 대표적인 거,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거,
통풍이 아무리 심해도 제가 딱 2번이면 치료를 해요. 27살 먹은 여자애가 회사를 다니는데 목발을 짚고 왔어요. 다리가 이렇게 부어서 만지면 통증 때문에, 통풍은 무지하게 아파요. 조금 아픈 게 아니에요. 뚱뚱 부어가지고 목발 짚고 와서 오는데 딱 2번 만에 치료해서 회사에 보냈어요. 뭘 알아서? 통풍은 신장이 나빠서 발생되는 거보다. 그런데 이거 아는 현대의학 없어요. 있는 것 같죠? 통풍 잘 고칠 수 있을 것 같죠? 약 많이 먹으면 통풍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생 먹으라고 그래요. 통풍약. 그건 치료가 아니죠. 그것은 병의 발생 원인을 모르는 거죠. 통풍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또 신장이 나빠서 통풍이 왔다고 해도 신장을 고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 평생 약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장이 나빠서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또 없을 거예요. 우리 교실, 우리는 임상으로 알고 있어요. 무릎이 아픈 거, 무릎이 물이 차고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이런 것도 신장이 나빠서 발생되는 것들이더라, 그런 얘기야. 그런데 신장이 나쁘면은요, 신장하고 제가 봤더니 대개는 신장, 간, 췌장 동시에 나빠져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치료점이 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신장하고 간하고 췌장의 치료점이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면 중추신경의 어느 한 부분이 막히면, 요 부분이 막히면 간도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지고 췌장도 나빠지더라. 그런데 한의학에 보면 위치가 간, 신장, 췌장을 고치는 점이 다 따로따로 달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우리 부항기 큰 곳으로 사용을 해서 커버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 곳이더라. 신장이 나빠지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진 거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거. 당뇨는, 일반적으로 당뇨는 간하고 췌장이 나빠졌을 때 병원에서 수치로 당뇨가 나오는데, 신장만 나빠도 당뇨 수치가 나쁜 것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제가 새로 발견해낸 거예요. 뭐예요? 신장만 나빠도 당뇨가 있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거 만성 피로예요. 만성 피로 고치는 병원 없어요. 만성 피로는 두세 가지가 있어요. 만성 피로는 뭐 참고로 나올까요? 항상 피곤한 것은 첫 번째, 자성물질, 암물질이 있으면 피곤해요. 두 번째는 간이 나빠도 만성 피로가 있어요. 세 번째, 신장이 나빠도 만성 피로가 있어요. 여기 이거 병원에서 다 못 고치는 거예요. 자성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간과 신장 병원에서 고치지 못해요. 자, 다시 한번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장이 나쁘면 발생되는 것들. 신장이 나쁘면 신장이 하는 일은 요산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요산이 잘 못 걸러져서 혈액 속에 요산이 많이 남으면 만성 피로가 있고 게을러지고 부종이 붓는 거, 다리가 붓고 손발이 붓고 얼굴이 붓고 하는 부종이 생기고, 통풍이 있고 무릎이나 다리가 아픈 경우가 있고, 당뇨도 신장하고 영향이 있더라.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신장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신장이 왜 나빠지느냐,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장이 왜 나빠졌는지를 알면은 치료도 할 수 있겠죠? 신장이 나빠진 원인을 알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은
왜 나빠지느냐면, 신장이 왜 나빠져요? 신장이 나빠지는 이유. 신장이 나빠진다? 왜 나빠졌어요? 원인이 뭐겠어요? 신장에 혈액순환이 혈액이 잘 공급이 되지 않아서. 우리 몸은 다 일을 뭐가 하느냐면 혈액이 해요, 혈액이. 혈액이 잘 통하지 않아서. 혈액이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혈액은 왜 공급이 잘 되지 않느냐. 이거 공식입니다. 제가 치료하는 모든 방법에 거의 공식이에요. 혈액이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해서.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는 이유는 중추신경이 눌려서. 이래서 신장이 나빠진 거예요. 그 원인은 여기 보면 여기 신장 콩팥이 눌리는 것이 흉추 9번, 10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뼈가 이 위에는 여기 이게 뼈가 경추라고 해서 7개가 있어요. 목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흉추라고 해서 12개예요. 여기가 1, 2, 3, 4, 5번 허리뼈라고 해서 5개. 그 다음에 천골이 있고 꼬리뼈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다시피 신장에 가는 것은 여기 흉추 9번, 10번 이쪽에서 신경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추신경은 어디에서 눌려서 그러느냐? 여기 9번, 10번 여기에서 눌려서 그렇다. 여기가 신경이 눌리니까. 신경이 눌리면 전기가 잘 안, 여기서 이제 신경이 신장으로 갈라져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신장으로 가는 이 신경에 전류가 잘 안 흘려요. 신경이 눌리면. 그러니까 신경에 전류가 잘 안 흐르니까 피가 잘 공급이 안 된다 이게요. 혈액은 얼마만큼 공급이 되느냐면 신경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만큼 흘러요. 어떻게 된다고요? 신경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만큼 피가 흐른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혈액은 얼마만큼 공급된다고요? 신경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만큼. 신경의 전류가 잘 흐르면 피가 잘 공급이 되고, 신경의 전류가 잘 흐르지 않으면 피가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 이것을 제가 어느 날 깨우친 거예요. 어느 날, 이거 아는 지 얼마 안 돼요. 자, 우리 팔 베고 이렇게 누우면 팔이 저리죠? 팔이 저리다라는 얘기는 피가 잘 안 통했다는 얘기죠?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팔이 저리죠? 그때 꼬집으면 안 아프죠? 덜 아프죠? 꼭 안 아픈 건 아니더라도.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그럼 덜 아프다는 얘기는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럼 피가 잘 흐르면 신경이 잘 작동한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네. 즉 피가 잘 통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경이 작동을 잘 하냐 못하느냐. 요거까지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았듯이 원효대사가 저기 당항성에서 아침에 해골에 있는 물을 먹고 그걸 보고 깨달았듯이 정말 그 정도로 원효대사가 깨달은 것보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보다 그 양반들 내가 잘 모르니까 듣기만 했으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더 크더라 이런 얘기예요. 뭐냐? 거꾸로 생각을 했다 이게 거꾸로. 신경이 작동을 잘 하면 피가 잘 통하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했다 이게요. 신경의 전류가 잘 흐르지 않으면 피가 잘 흐르지 않고
신경이 전류가 잘 흐르면 피도 잘 흐른다.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 이걸 역으로 생각하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더니 이 공식을 적용을 시켰더니 다 맞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실이 치료에 혁명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여기다 보리수라고 써놓을까? 보리수?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건 아닌데. 내가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 술 먹고 취해서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거 술 때문에 술로 깨달은 거예요, 이거. 주님. 취중에, 주님의 역할인가 보다. 주님의 역할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혁명적이에요. 자, 다시 한 번요. 이건 너무 중요해서, 이게 치료의 핵심인 거예요, 요즘에. 피가 잘 통하면, 그러면 신경이 작동을 잘 한다. 우리가 사열할 때,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별로 안 아파요. 근데 두 번째는 더 아파요. 왜 그러냐면, 어혈을 뽑아내서 피가 전번보다 조금 더 잘 흐르니까 신경이 작동을 잘해서.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그러면 신경의 작동을 잘 못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인데, 제가 이것을 술 마시고 어느 날 부처님이 깨닫듯이, 원효 대사가 깨닫듯이 크게 깨달았다. 이게 해골에 물 안 마시고도, 술만 마시고도 주님 덕분에 어떻게? 신경이 잘 작동을 하면 피가 잘 흐르게 되고, 신경의 작동을 잘 못하면 피가 잘 안 흐른다. 여기 성립하는 것을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거꾸로 성립한다는 거. 이걸 치료에 도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쭉! 그러고 났더니 중추신경이 눌리면은, 신경이 있는 곳이 눌리면 신경의 전류가 잘 흐르지.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해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장기가 나빠지더라. 이런 걸 알고 중추신경을 치료하기만 해도 병이 너무 잘 낫더라. 이런 얘기예요. 형님 이리 나오시오. 거기 지금 증명해드릴게요. 우리 교실은요, 치료하기 전에 이미 치료 방법을 알아요. 부안개하고 캡 좀 잡으세요. 마침 이 형님이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아이고 왜 전기가. 자, 여기 보세요. 신장은 우리 신체 뒤에 있어요. 여기 갈비뼈 끄트머리 있는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져보면 이게 돌아가면은 신장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지금 상태가 안 좋아도 본인이 느낄 정도가 되면 많이 늦은 거고, 지금 이 양반은 못 느끼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쁜 건 많이 나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쁠까요? 나이 많이 먹어서. 나이 많이 먹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데가 신장이 있는 데예요. 그 부위에 이렇게 내가 손을 대보니까 이게 돌아가면 나쁜 거예요. 이게 신경이 잘 안 통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눌려서 그러는지 찾아봤더니 여기네. 자, 여기 컵을 걸어보세요. 조금 밑에다, 한 1cm만 밑에 걸어볼까? 다시 빼가지고. 오케이. 자, 제가 얘기한 것이 이 중추신경에서 눌려서 이쪽에 있는 신장이 기능이 떨어졌다. 안 돌아가네? 왜 그러냐면 여기 신경이 뭘로 눌려 있겠어요? 근육으로 눌려 있어요. 눌려 있는 것을 부항기로 압을 가해가지고 눌려 있는 것을 해소시켜 놨더니 신장이 정상으로 돼버리네.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사회를 해주면 즉시 낫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신장, 간 고치는 사람 없어요. 들어가시죠.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론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론을 모르면
소 뒷걸음질 치다가 그거 쥐잡기식으로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신장 이야기를 길게 해봤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고 너무 천천히 움직인다고 구사리 주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신장이 나쁜 사람이다. 성질 자주 내고 막 우락부락한 사람, 아, 저 사람은 간과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돈을 안 쓰고 음식점에 가서 저기 먼저 구두끈 메고 도망가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소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다. 그냥 성폭력 많이 하는 사람들, 강간하는 사람들, 아, 저런 사람들은 심장과 간이 안 좋고 부모가 좀 질이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재명이네 동네 사람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